마돈도 그렇고 기존에 있는 현금성 자산 같은 경우는 추후에 이제 주주하는 정책으로 이제 쓸 자금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채권을 발행해서 계속 꾸준히 캐펙스 투자를 계속 늘리고 있는 거죠. 그걸 하루 한 달 만에 갑자기 우리 이제 포기하겠습니다, 손들겠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죠. 그렇게 되면은 흔히 말해서 이제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에 고정 댓글에서 신청해 주세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고점 대비 30%부터 40%까지 하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뭐 아까 수급적인 얘기는 좀 했고, 최근에 이제 마이크론이 이제 실적 발표를 했죠. 뭐 그때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그로스 프로핏 마진 총 매출 이익률이 85%가 나오면서 시장은 그때 이제 그 다음에 따른 부담이 시장에서 있는 거죠. 뭐 그 당시 또 메타도 여러 가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이제 다음부터 인형 장원을 활용에 따른 이제 향후에 그 메모리 수요가 줄어들 수 있는 얘기들이 계속 이제 나오다 보니까 뭐 이런 과정들은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2월 말에도 마이크론이 아마 실적 발표를 한 이후에 주가 쭉 빠졌었죠. 우리 다음 분기에 이 정도 가이던스를 올렸습니다 하니까 시장에서 에이 설마, 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은 빅테크 업체들이나 이런 애플 같은 회사들도 가격에 대한 이제 부담 가치가 그 한계점을 넘었다고 이제 보시는 거죠. 그게 조금 시장의 우려를 더 불러일으켰다 보는 거고, 그래서 조정이 좀 생각보다 이제 크게 나왔다는 점에서는 결국엔 이번에 LTA 공급 계약이 어떻게 나누냐가 좀 주요 핵심이지 않을까나 보고 있기 때문에 펀더멘탈과 여러 가지 좀 수급적인 이유, 그냥 수급적인 이유는 아까 구조적인 거고, 펀더멘탈은 그럴 수도 있지 않나라는 논리지 지금 숫자로 바뀌는 건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I 투자 회의론과 피크아웃 우려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 사실 AI 투자 회의론, 만약에 알파벳이나 아마존이 지금 캐펙스 투자를 줄이고 하기에는 이미 그 회사들은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저기 해외 채권 발행을 계속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냥 단순히 1, 2조가 아니라 거의 몇십 조 가량의 해외 채권 발행을 했죠. 이 회사들이 돈이 없냐? 돈 많습니다. 알파벳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기존에 있는 현금성 자산 같은 경우는 추후에 이제 주주하는 정책으로 이제 쓸 자금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채권을 발행해서 계속 꾸준히 캐펙스 투자를 계속 늘리고 있는 거죠. 그걸 하루 한 달 만에 갑자기 우리 이제 포기하겠습니다, 손들겠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죠. 그렇게 되면은 흔히 말해서 이제 채권을 이제 발행해준 그 기관 자체에서는 굉장히 의아해할 수도 있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너네가 캐펙스 투자를 줄이게 되면 우리가 이 자금을 받을 수 있나에 대한 의구심이 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상황은 좀 굉장히 좀 낮다라 보고 있기 때문에 AI 투자 회원은 사실 뭐 흔히 말해서 주가가 빠지기를 원하는 흔히 공매도 세력 그쪽이 좀 아닌가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초기 단계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반도체는 흔히 뭐 사이클이 좀 있는 거기도 하지만은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걸 논하기에는 지금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분할 매수로 접근해도 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나요? 네, 뭐 사실 25만 원대 그리고 지금 뭐 180만 원대 수준이면은 거의 많이 빠졌죠. 많이 빠져갖고 흔히 말해서 PER을 봐도 4배, 5배 정도 수준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아마 시장의 논리는 분기별로 성장을 보면은 2배 성장이 나왔는데 이제 3, 4분기 때부터는 흔히 말해서 50% 성장 아니냐? 물론 저때 수치는 어마어마하게 높아지는 반면에 그에 대해서 조금 기울기 자체가 이제 완만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정도 주가에 대한 부담이 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제는 사실 P에서 Q를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최근에 이제 메모리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그에 대한 가격, 흔히 말해서 내년까지는 어차피 Q는 잠겨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P만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이 모멘텀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28년, 29년부터는 P는 소폭 하락할 수 있지만 Q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그 합산에 따른 이익 모멘텀이 훨씬 더 커지는 좀 단계이기 때문에 내년이 되면은 28년에 대한 이 모멘텀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저는 아직까지는 뭐 여기와 관련해서 충분히 부담 없는 가격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ADR 상장 이후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더 매력적이라고 보시니까? 결국에는 SK하이닉스가 이제 ADR 상장을 하면서 이게 국내에 있는 주식보다는 당연히 이제 프리미엄을 좀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편입이나 아니면 QQQ나 아니면 다른 나스닥 100에도 이제 편입이 되게 되면 그러면 그 패시브 자금들이 계속 유입되기 때문에 뭐 향후에는 그 프리미엄으로 인한 계리율도 더 벌어질 수는 있겠죠. 물론 이제 29일부터 상호 전환이 되면서 뭐 차익 거래가 본격화되기는 하겠지만은, 물론 삼성전자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 고민이 있을 겁니다. 뭐 아직까지는 검토 단계 정도 수준이고,
사실 SK 하이닉스 대비해서는 좀 굉장히 좀 복잡한 절차 과정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오히려 SK 하이닉스가 ADR을 상장을 하면서 당연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미국에 있는 주식을 사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하지만은 그에 대비해서 삼성전자도 오히려 그에 대비해서 SK 하이닉스와 계율이 상대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보게 되면은 당연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이제 삼성전자를 살 수 있는 평가도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어디가 좀 매력적이냐라고 하기에는 삼성전자도 충분히 HBM 쪽도 매력이 더 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분한 동등한 매력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전략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겪어봤다고 생각합니다. ETF 투자는 사실 이것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그 흔히 말해서 그 친구들이 더 놀기에 더 좋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예전에 처음 ETF가 나왔을 때, 레버리지 ETF 만났을 때 제일 환호를 한 거는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였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해지하기가 좋잖아요. 해지하기 수단이 오히려 하나 새롭게 생겨버리니까 단일 ETF 레버리지인데 심지어 쓰고도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굉장히 많죠. 그냥 그만큼 거래량이 많아지고 있는 ETF 레버리지가 나오면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럴 수 있는 거죠. 개인들이 막 엄청 사요. 그러면 외국인들은 본주는 팔더라도 금융 투자에서 해지가 충분히 좀 가능합니다. 그게 이제 오히려 이제 시장을 또 혼란을 주길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걸 외국인들이 바라는 거고 오히려 그러면서 이제 수익성을 극대화시키는 게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전혀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맞고 대부분 이게 하루 이틀마다 수익률이 완전히 좀 판도가 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엔 지금 통계 수치가 나와 있잖아요. 거의 수익을 내는 투자들이 거의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는 저는 활용을 좀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